네, 안녕하세요. 특집 HCM 파워 인터뷰.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재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다양한데요. 나눔을 실천할 때 느끼는 행복 경험해 보셨나요? 일단 경험하고 나면 멈출 수 없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회장님 지난해 8월에 이 제31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벌써 10개월이 흘렀는데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10개월 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네. 해외까지 많이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정착 와 보니까 예. 대한적십자사가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드디어 느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적십자 기관뿐만 아니라 인도주의가 실천하는 기관 어디든지 재난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쫓아갔습니다. 또 거기에 관계되는 그 정부기관 또 단체 또 우리가 기본 단체를 가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바로 이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구나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임 당시에 또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네. 전국에 55만 명에게 총 2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그다음에 교육을 제때 못 받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직접 결을 맺어서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생활용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진행도 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18세가 지나면은 그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전에 보도됐죠. 그분들이 뭐 자살을 했다 이런 보도됐는데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우리 병원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분들도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사할인에서 우리 교포들이 영주 귀국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 일본 원폭, 히로시마에서 피해자들, 그분들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치매 환자 돌봄을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봉사원들을 치매 환자 돌봄 파트너 교육을 시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1위예요. OECD 중에서. 그래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적십자에서 회복했다. 왜? 우리 적십자 조직이 제일 많고 재난 심리하는 심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워닝을 봅니다. 미리 알면 자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가. 그분들을 제대로 한국의 역사와 교육, 법률 이런 것을 가르치고 편견을 없애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작년 한 해 또 금년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하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엠바라스 40대를 가지고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전쟁터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키를 직접 주어서 그분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키를 받아서 자동차를 몰고 그 전쟁 가까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또 작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 임시주택 1,000채를 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2,000여 명 이상이 거기에서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소위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좀 손길을 내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또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유공에 대해서 정부 훈포장을 올해 신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봉사원들 노란 조끼 입고 항상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3대에 걸쳐서 뭐 손주까지 그 3대에 걸쳐서 3반씩을 넘게 봉사하는 분들 계셨어요. 또 헌혈하시는 분들이 700회, 800회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주기적으로 많은 그 기부를 하신 분들, 또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에서 그동안에 많은 상을 줬지만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훈포장을 주는 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부 각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 훈포장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나라에서 적십자의 날입니다. 네. 그날 훈포장을 수여할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 지난 4월에는 누구나 진료센터 전국에 두 번째로 개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진료센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좀 어떤 곳인가요, 회장님? 맞습니다.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어요. 네. 예, 그건 이제 우리 적십자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좀 도와줘라.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의료진도 있고 통역도 있고 네. 또 안내원도 있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 적십자의 그 요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주고 또 간호대학생들은 와서 실제 또 생생한 배우기도 해서 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누구나 진료센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한 파트죠. 그럼 누구나 이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가 된 거네요. 인천에도 있고 금년 4월에 통영적십자병원을 만들어서 특히 통영접사는 거기가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네. 도서 지역에서 못 오는 사람은 가서 직접 못 오는 사람은 가서 방문해서 진료도 해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방면으로 국경까지 넘어가면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나눔과 봉사에 진심이 되기까지 좀 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차트로 좀 준비를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란희 산부인과, 김철수 내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회장님? 우리 안 사람이 그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보다 2년 먼저 산부인과를 개원했어요. 그때 김란희 산부인과고 바로 이어서 제가 김철수 내과에 같이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군대생활을 3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신림동에 있는 병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신림동으로 딱 고르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때 신림동은 조금 지금 같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진료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신림동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김란희 산부인과, 김철수 내과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병원을 개원을 하신 건가요? 첫번에는 그 신림사거리 지금 병원에서 반대편으로 네. 걸어만 건물 2층에 네. 40평을 빌려서 거기서 의원 겸 살림집도 같이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살림도 함께요. 예, 그래서 시작해서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네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큰 병원, 어떻게 보면은 K방역 대표 병원 등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성장을 할 때 동안에 어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되돌아보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 관악구 주민들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고 네. 친구가 되었고 때로는 정말 가족같이 저한테 대해주셨습니다. 그 의원에 근무된 직원들도 한결같이 가족같이 대해줘서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큰 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이라는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한테 치료비 지원도 해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림동에서 48년 동안 이어온 이 병원에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빠르게 한번 만나볼까요, 회장님? 두 번째 키워드 산소통 들고 500m 달리기입니다. 좀 생각지도 못했던 키워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산소통 하나의 무게가 10kg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kg 이상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전부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산모들이 엄청 많을 때입니다. 네. 또 산부인과원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자동이 아니고 보고 오는 건데 산소의 양이 거의 없어요. 좀 보니까 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큰일 났구나 해서 그걸 수술 마칠 때까지는 만약 산소가 없으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2층에 계단을 넣어서 신림 사거리를 지나서 선배병원도 2층에 곧 뛰어 올라가서 잠깐 얘가 산소통을 수술방을 들고 그냥 뛰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한 500m 되는데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할 일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모든 것이 거품만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산소를 다시 바꿔주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산모도 건강하고 또 아기 울음소리가 날 때 저는 그때서 마음을 푹 놓고 그런 순간 저는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온몸에 좀 긴장도 풀리고 힘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의사가 한 일이고 네. 또 의사가 이렇게 보람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회장님께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가장 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차트도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장님. 세 번째, 성실한 의사 학생. 일단 이제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또 살아온 어떤 길을 봤을 때 성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의사 된 사람 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6년 전거를 해도 한 번 결석했더라고요. 네,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고요. 네. 대학에 가서도 물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정도를 걷고 최소한 출석이라도 잘하면 특히 대학원 생활은 네. 성적은 다 좋게 나와요. 앉아 있어요. 무조건 앉아 있으면 제가 아무리 멀어도 가서 꼭 시간에 가서 그게 무슨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정도를 걸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장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다,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의학 어떤 박사를 취득하시고도 뭐 행정학, 또 법학 굉장히 많은 학교를 나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도대체 몇 년을 총 공부를 하신 건가요? 뭐 의사들 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뭐 의과대학원 6년을 졸업하고 네. 석사학 박사 석사하면 5년 최하선 보통 6년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복지행정을 했는데 그것도 석사 박사 하면은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저는 5년에 끝냈지만은 복박과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한 20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20년 넘게 학위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하셔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20년 넘게 공부를 하시고 배움을 이어온 어떤 원동력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의사들이 또 병원들이 의료 사고를 많이 접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을 연구해서 의료 사고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때로는 우리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제가 복지행정을 했는데 의사 생활과 복지행정학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을 전공하고 나서 다시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한 10년 동안 또 전역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결과로 제가 병원협회 이사부터 시작해서 대한병원협회를 책임지는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일단 초반에 법학 공부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보니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던 걸까요? 네네. 정말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계속 시간이 없다고 지금 핑계만 대고 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늦을 때가 그때가 빠른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그렇죠. 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활동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문화 활동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이 헌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출산 고령화로 10대, 20대의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약 1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14%면 꽤 큰 수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숫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 6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다고요. 이게 어떤 날인가요?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면역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은 ABO 타입 RH 플러스-마이너스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에요.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는 헌혈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계 헌혈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년 전부터 헌혈전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캐치프레이스가 같이 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그리고 가치 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 행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행한 공공의료 정책관, 또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다수의 서울 시민이 참석 가운데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날 기념식에서 황의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황의신이라는 분이, 그분이 749회를 헌혈했어요. 헌혈을 이렇게 많이 해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15% 정도의 항상 여분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걸 헌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 직원들이 많이 그동안에 헌혈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한테도 특별 우리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특히 더 헌혈을 좀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도 제작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명패는 글쎄 어떤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 네, 헌혈 유공자 명패는 금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같이 400회 이상 헌혈을 참여한 사람에게는 헌혈자 집 앞에 우리 문패 달듣기에 헌혈자 집 이렇게 다는 것을 만들어서 그 참여한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나누는 그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죠. 이 시대의 영웅이죠. 그래서 강남역에 가면은 헌혈의 집이 2개 있습니다. 근데 강남역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공간도 쾌적하고.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헌혈을 한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했어요. 전문의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일도 하시고, 특히 커플들이 많이 와요. 커피도 마시고 헌혈도 하고 거기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두 영웅들이 사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이번에 광화문에도 또 헌혈의 집 하나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좀 이럴 때일수록 더 헌혈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헌혈에 좀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자, 그 외에 또 헌혈 장려를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또 헌혈 수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헌혈 하시는 분들이 혈액을 해서 그다음에 그 헌혈의 집에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다르지만은 헌혈에 대한 유공패, 그 다음에 헌혈을 하시는 분들은 좀 쉴 수 있는 공가제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학생들은 또 헌혈 많이 한 사람은 장학금 줄 때 우선순위, 지역 상품범 주는 데도 있고, 주차료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독감 예방조서를 또 무료로 놔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은 헌혈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로부터 그 주요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나 이전 시민 의식을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십자병원 운영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적십자병원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적십자병원은 우리나라 적십자 생긴 19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같이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도 양성하고 어려울 때 소위 어려운 사람 많이 공공의료도 했습니다. 그런 병원이 1990년대부터 조금씩 국민들이 조금 찾아오는 횟수가 작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병원협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운영관이 저한테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대대적인 소위 병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적십자 의료원이 7개 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을 총괄하는 의료원장에는 강북 삼성병원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원고이라는 분인데 의료계 아주 거두인데 그분을 의료원장으로 모셔왔고 그 다음에는 서울 적십자병원에는 최동환이라는 강남 서울대병원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교수가 계세요. 그분을 적십자병원의 서울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원장에서 도장만 찍는 거 아니고 결정하는 거 아니고 실제 환자를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옛날에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실도 많이 차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수한 그 의료진들을 지금 영입하고 있고 현재 영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적자병원의 장래가 저는 옛날에 그 명성을 찾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회장님 정말 이제 많은 회장님의 개인적인 또 인생 이야기를 비롯해서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병원의 운영 방향까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좀 당부의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는 전국에 약 4,5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5개의 소위 혈액원이 있고 15개 지사가 있으면서 약 160개의 헌혈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그 전국에 작년에 산불도 많이 났죠. 수해도 많이 났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뭐 지진도 많이 났죠. 우리나라도 부안에서 얼마 지진 났죠. 또 얼마 전에 서천에서 큰 또 화재가 났죠. 이때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노란 조끼 입은 봉사원들이에요. 그분이 처음 시작을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면 심리 지원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상담을 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모두 국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도 많이 성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뭐 우크라이나에 보내줘라. 튀르키예가 옛날에 형제가 나라인데 거기에 지진이 크게 났으니까 거기를 보내줘라. 하와이에 산불이 났다. 그래 리비아에 홍수가 났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한적십자사가 지금도 세계 191개 적십자에서 상위 그룹입니다. 그 최상위 그룹입니다. 네. 더 봉사할 수 있는 그 대한적십자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부와 그리고 참석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또 동참, 응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회장님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사회를 만드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